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책 추천 영상이고요. 이제부터는 조금 그냥 일상에서 제가 읽는 책들을 짧게 소개하는 영상을 찍어볼까 해요. 막 너무 큐레이션을 해가지고 그 책들을 막 꾸려서 오는 것보다는 일상에서 제가 뭐를 읽는지 뭐 간단한 후기랑 그런 것들을 조금 가볍게 얘기하는 시간을 가지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잘 읽은 책 중에 생각나는 거는 3권이 있고요. 심판의 날이라는 책도 읽었는데 그거는 너무 짧아가지고 별로 기억이 안 났고, 어쨌든 오늘은 이 책, 혐오에 관한 책, 그 다음에 한없이 투명에 가까운 블루, 무라카미류, 그 다음에 창백한 말, 보리스 사빈코프의 책을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해요. 먼저 가장 따끈따끈하게 읽은 이거부터 얘기를 하자면, 이 책이 제가 이제 월평동에 있는 카페에 갔는데 거기 책이 엄청 많이 꽂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나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구경을 하다가 한없이 투명에 가까운 블루라는 제목이 너무 예뻐가지고 이 책은 뭘까 하고 꺼내 들었는데 무라카미류의 책인 거예요. 근데 무라카미류 책을 제가 예전에 한 권 읽은 적이 있는데 토파즈라는 책이거든요. 근데 그 책은 창녀들이 몸을 파는 그런 이야기가 아주 짧게 단편으로 있는 책이었는데 진짜로 다양한 성적 취향이 나오고 체미가 나오고 뭐 여럿이 싸우는 것도 나오고, 근데 그 창녀들이 이제 그 섹스 플레이에서 어떤 역할을 맡게 되는데 그것이 전부 그냥 자기가 창녀라서 역할을 맡는 것 뿐이지 자기 정말 성적 취향이 그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뭔가 그런 직업 안에서도 역할을 정하지 못하고 이제 끌려다니는 그런 창녀들의 이야기고, 그 창녀들이 공통점이 있어요. 한 10몇 편 넘게 나오는 것 같은데 공통점은 다 돌아가고 싶은 곳이 있다는 겁니다. 돌아가고 싶은 곳이 있고, 내가 그리워하는 것이 있고, 내가 뭔가 어릴 적 꿈에서부터 다시 되고자 하는 것이 있고. 그래서 되게 그 섹스에서 오는 쾌락으로만 사람이 정말 살지는 못하는구나, 이거를 다시 알게 해준 책이었는데요. 저는 사실 이거에 대해서 조금 그냥 질문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면 거기서 오는 쾌락이 정말 사람을 흥분시키고 기분을 고조시키고 기분을 좋게 하잖아요. 근데 왜 사람은 그것만으로도는 살 수가 없는 걸까라는 질문. 그 가여운 것들이라는 영화에서도 주인공이 그 섹스에서 오는 쾌락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아니 이 좋은 걸 하는데 돈을 받냐고 이러면서 스스로 창녀가 되거든요. 근데 그
주인공 벨라도 계속 그걸로 생계를 이어가면서 뭔가 마음의 공허함을 느껴요. 내가 이렇게 좋아하는 섹스를 하면서 살고 있는데 왜 나는 마음속에 계속 공허함이 있을까 하면서 결국에는 그 직업을 그만두게 되거든요. 정말 사람은 쾌락으로만 살 수는 없나 봐요. 그리고 약간 사랑 없는 섹스가 과연 사람을 정말 정신을 피폐하게 한다. 지금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막 원나잇을 하는 친구들을 보고서 그냥 뭐 그래 너가 그냥 좋으면 하는 거지 뭐 이렇게 너 자유지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만약에 그런 친구가 또 있다면은 이제는 조금 다르게 얘기를 해줄 것 같아요. 지금은 그렇답니다. 어쨌든 지금 이거 얘기하다가 무슨 토파즈 얘기만 엄청 했네. 어쨌든 이것도 무라카미 류가 쓴 책이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엄청난 난교 파티 얘기가 나와요. 이제 마약 중독자 청년들이 나오는 얘기고 그 청년들이 아주 뭐 파티가 일상이고 그 파티에서 그냥 난교하고 뭐 마약하고 뭐 깽판 치고 그러고 놉니다. 그래서 중간까지는 그런 얘기뿐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약간 토파즈 연장선 아니야? 이러고. 왜냐면 제가 토파즈를 2점을 줬었거든요. 뭐 교훈이 있다고 해도 저한테 뭐 그렇게 큰 감명을 주지는 않아가지고 그래서 이것도 뭔가 그렇게 끝날려나 했었는데 이제 중간부터가 시작이더라고요. 끝에 갈수록 좀 일련의 사건들이 터지면서 뭐 친구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막 커플인 애가 있는데 남자애가 여자를 막 죽도록 해가지고 막 거의 죽을 지경에 이러고 뭐 그 남자애도 막 갑자기 자살하려고 하고 어쨌든 되게 이런 롤러코스터 타는 듯한 그런 서사가 이어지거든요. 사건 사고도 많고 근데 그 인물들도 전부 다 그곳을 떠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무리를. 그렇게 즐겁고 재밌고 그런 거진데도 다들 어딘가 돌아가고 싶고 그리운 것이 있고 더 이상은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주인공도 마지막에는 검은 새의 환각을 보면서 자기 자신을 바꾸려고 하는데요. 어쨌든 이 무라카미르는 이거 영화 감독이기도 하기 때문에 되게 배경 묘사나 인물 묘사가 세세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진짜 이걸 읽고 있으면 영화 한 편을 본 기분이 나요. 네. 그래서 굉장히 여운이 깊게 남는 책이었고요. 그 다음에 하나 조금 불만인 거는 제가 이제 끝에 읽다 보니까 후기처럼 무라카미류가 남긴 말이 있는데 리리의 얼굴로 표지를 하고 싶다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근데 제가 처음에 카페에서 봤던 책은 여자의 얼굴이 이렇게 그려져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를 다시 읽고 싶어가지고 도서관에서 빌린 책은 여자 얼굴이 없는 거예요.
이거 책 표지 만드신 분이 책 안 읽은 거 뭔가 아니에요? 별로예요. 그래가지고 좀 만약에 소장을 하시고 싶다면 이 책은 비추 리리의 얼굴이 그려진 책을 소장하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너무 이게 난교가 엄청 자세하게 설명이 돼 있고 마약을 한 뒤에 그런 기분이나 뭐 후유증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자세하게 묘사가 돼 있기 때문에 읽다가 거의 막 정신 착란이 오실 수도 있거든요. 저도 막 와 이거 뭐야 막 이러고 되게 정신이 혼미해지는 그런 경험도 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여러분들 또 이런 감각을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제가 이 소설을 다 읽고서는 후기를 이렇게 써놓은 거를 읽었는데 여기 끝에 나오는 말이 있거든요. 근데 저 여기 읽다가 울 뻔해가지고 이것만 한번 읽어드리고 다음 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리리에게 안부 전해달라고 말이야. 혹시 리리는 그 튀기 화가랑 결혼했을지도 모르겠네. 결혼했어도 괜찮으니까 가능하다면 한 번만 만나고 싶어. 둘이서 한번 캐스라스라를 노래하고 싶어. 이런 소설을 썼으니까 내가 변했을 거라는 생각은 말아줘. 나는 그때하고 하나도 변하지 않았으니까. 이거 읽으면 여러분들도 눈물을 흘리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앞에 서사가 어쨌든 자기는 변하고자 그 검은새 환각을 막 죽이고 자기를 죽이고 그렇게 했지만 결국에 자기를 지켜주고 자기를 사랑해줬던 리리한테는 나는 그때하고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고. 눈물이 날 것 같으니까 참을게요. 어쨌든 여기까지고요. 두 번째 책은 이걸로 할게요. 혐오. 우리는 왜 검열이 아닌 표현의 자유로 맞서야 하는가? 제가 이 책을 왜 읽냐면요. 제가 예전부터 혐오 표현에 관해서 고민이 많았어요. 왜 고민이 많았냐? 제가 혐오 표현을 많이 하기 때문이죠. 근데 진짜 여기서 말하는 혐오 표현이랑 제가 말하는 혐오 표현이랑 좀 다른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이제 막 성차별적이고 뭐 장애인 차별적이고 소수자 차별적인 그런 말을 좀 혐오 표현이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런 거는 사실 아니고요. 저희 그렇게 인성 파탄 아니고요. 어쨌든 제가 혐오 표현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저는 정말 싫어하는 게 많거든요. 정말요. 정말 다 싫어요. 근데 제가 뭔가를 싫어한다고 표현하는 게 혐오 표현일 수도 있잖아요. 난 이걸 싫어해. 이렇게 하는 게 되게 혐오적으로 느낄 수도 있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싫어하는 게 많은데 이거를 표현하는 게 맞나? 이 생각도 되게 많이 하고 내가 싫어한다는 거를 말하는 것 자체가 되게 자유롭지 못하게 느끼고 자기 검열을 계속 하게 되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저는 자기 검열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고요. 그래서 저는 조금 내가 혐오 표현에 관한 공부를 좀 해야겠다 하고
도서관에 가서 혐오 표현에 관한 걸 이제 검색을 했어요. 그래서 한 5-6건 정도를 뽑아왔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거 딱 한 건 빼고 나머지는 다 막 혐오 표현 절대 하지 말아야 된다, 막 혐오 표현 폐해 막 이러면서 그렇게 써있는 거예요. 막 사회를 망친다고 하면서. 근데 뭐 틀린 말은 아니죠. 틀린 말은 아닌데 그러면은 저는 뭔가 그게 잘못됐다는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그냥 내가 그래서 그런가? 근데 이 책은 진짜 이 책 딱 한 거는 혐오 표현을 보호해야 된다고 써 있는 거예요. 혐오 표현을 하지 말아야 된다가 아니라. 그래서 되게 흥미롭고 되게 제 주장을 뒷받침해줄 수 있는 책일 것 같은 거예요. 결국에는 나 자신의 의견을 강하게 책을 읽는다. 이러기 하면 책 읽으면 안 되는데. 어쨌든지 그래도 저는 혐오 표현에 관해서 조금 저 또한 뭔가 검열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으로 이런 고민을 가지고 있었던 거기 때문에 이거를 읽게 되었고요. 왜 보호해야 하는지 완전히 설득되고 싶어서. 지금 한 3분의 1 정도 읽고 있는데 3분의 1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는 그냥 이거예요. 누구나 어느 면에서는 소수자다. 근데 혐오 표현을 만약에 못하도록 만든다면 그냥 혐오적이라는 표현, 그 다음에 그냥 불온하다는 표현, 그런 거를 그냥 인간의 감정으로만 사실 재단하는 거잖아요. 다수결에 의해서 그냥 그렇게 한 표현이 묵살이 되는 건데, 근데 사실 다들 아시겠지만 다수결은 민주주의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엄청난 이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이 학자분이 혐오 표현은 지켜져야 된다. 누구나 어느 면에서는 소수자일 수 있고 표현의 자유를 따라야 하고, 그 다음에 혐오 표현 금지법이 계속 된다면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마음에 안 드는 만약에 표현이 나왔을 때 그걸 혐오 표현이라고 하면서 금지할 위험도 있고, 그 다음에 혐오 표현을 금지하는 것보다는 그냥 자유롭게 얘기하도록 놔두고 거기에 대응하는 대항 표현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걸 읽으면서 설득되고 있는 것 같아요. 왜 인간들도 사랑하려면은 진짜로 사랑하려면 싸워야 된다고 하잖아요.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는데 그냥 막 참고 침묵하고 그러기보다는 그냥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걸 얘기하고 상대방도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거에 대해서 조금 얘기하고, 그러면 관계가 더 좋아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싸움이나 그런 좀 대항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오히려 인내에는 그 결과가 따른다고 생각하고, 표현하고 소통할 때 그 결과가 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처럼 조금 혐오 표현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이 책도 한번 추천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 창백한 말, 보리스 사빈코프. 이제 이 책은 반납해가지고 지금은 없고, 그 책은요 소련 이전의 시대의 책이에요. 그러니까 소련 이전에는 이제 왕이 존재했고 왕의 말이 곧 법인 절대 군주제였던 시절이 있었는데, 뭐 우리도 그랬듯이. 근데 이제 사회주의자들이 그거 이제 반발을 하면서 테러를 일으키기 시작하거든요. 이제 그때 막 일어나는 그때 책인데, 이것도 테러 얘기를 담고 있거든요. 테러 집단의 리더가 주인공이고, 이 리더는 러시아 총독을 죽이는 것이 삶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막 이런 표현도 나와요. 막 삶에서 막 사랑에 대해 생각하는 거, 죽음에 대해 생각하는 거, 신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는 다 쓸모없고 재미없고 지루하다. 내가 원하는 건 오직 총독의 죽음이다. 근데 그런 리더를 보면서 같이 테러를 하는 사람 중에 이제 기독교인이 있는데, 바냐라고. 바냐는 그 리더한테 자네는 사랑을 모르는 것 같아. 정말 불쌍히 자네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또 뭐 그 리더는 사랑 따위는 뭐 알 게 아니다 이러는데, 결국에는 자기도 사랑을 하고 있어요. 어떤 여자랑. 근데 그 여자가 남편이 있어요. 남편. 결국에는 그 리더는 불륜남인 거죠. 이게 사랑 따위는 알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사랑을 하고 있고, 그 테러의 현장 속에서도 리더가 법 없이 사는 사람으로 묘사가 됐는데, 죽여서는 안 되는 것들, 그런 건 사실 법이고, 나는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총독을 죽일 수 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자기의 여자한테는 그 남자, 그러니까 그 남편을 떠나라고 계속 얘기를 하거든요. 내 곁으로 아예 오라고. 근데 만약에 법 없이 사는 사람이면은 다른 사람한테도 자기 법을 강요하면 뭐 안 되겠죠. 안 되는데, 사랑 앞에서는 다 무력화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 여자는 근데 더해요. 나는 내 남편도 사랑하고 너도 사랑해. 내가 내일 내 남편한테 있든 너한테 있든 그거 네가 신경 쓸 게 아니야. 나는 지금 네 앞에 있으니까. 나는 지금 널 사랑하니까. 내일 내가 누구를 사랑하든 그건 네 할 바가 아니야. 약간 이런 여잔데, 그래서 되게 그 리더가 마음 아파하거든요. 왜 내 곁으로 아예 올 생각을 안 하는지. 어쨌든지 그 사랑을 얘기하는 대목에서 되게 마음 아팠던 대사가 있는데, 주인공이 그 여자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요. 당신은 나를 사랑한 적이 없다고. 왜냐면 나 때문에 괴로워한 적이 없으니까. 근데 이거 너무 맞는 말 같아요. 그리고 이어서 하는 말은, 나는 총독을 죽일 거기 때문에 어차피 교수형에 처해질 거다. 근데 다행이다. 당신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당신은 내가 교수형을 당해도 괴로울 일이 없으니까.
어쨌든 이 대목에서 되게 마음이 아팠고요. 그렇게 무자비한 킬러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저렇게 사랑을 할 수 있구나. 역시 사랑은 다른 거랑은 다르죠. 다른 영역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뭔가 인류애적인 사랑은 없죠? 바냐가 얘기하는. 바냐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기독교인 동료. 그 바냐는 이제 약간 하느님에게서 받은 인류애적인 사랑을 아는 사람이거든요. 사실 그 살인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하는 인물이고, 왜냐면 기독교에서는 사람을 죽이면 지옥에 가니까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냐는 그런 악을 저지르는 사람들한테 살인을 하는 거를 계속 하죠. 왜냐면 피는 피로만 씻을 수 있다는 그거를, 결국에는 그거를 택한 거죠. 과연 피를 사랑으로 구원할 수 있을까? 악을 사랑으로 구원할 수 있을까? 악은 무조건 용서한다고 해서 없어질 수 있을까? 하느님처럼 말이에요. 무조건 나쁜 사람이 있으면 다 용서해줘. 죄 빌면 막 다 용서해줘. 그게 과연 진짜 선인가? 나쁜 사람들을 없애는 게 맞지 않나? 막 이런 생각을 하는 인물인 것 같아요. 되게 현실적인 소설인 건 맞죠. 결국에는 바냐는 기독교인이면서도 테러 집단에 계속 머물면서 총독을 죽이려고 하고, 하지만 끝까지 그 리더한테는 사랑을 알아야 된다고 이런 말을 하긴 합니다. 고민해볼 거리인 것 같긴 해요. 악이 있을 때 용서하는 것만이 처사는 아니죠. 그래서 다들 처벌을 받긴 하는데, 법대로 처벌을 받긴 하죠. 네, 그런 영역 말고 우리가 생활에서 되게 그런 고민을 많이 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나쁜 사람 만났을 때 나한테 막 나쁜 행동을 했어요. 그러면 이걸 복수를 해야 되나, 내가 막 넓은 마음을 가지고 내가 아량을 베풀어야 되나, 이런 거. 어쨌든 창백한 말도 그 시대 때 테러가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한 그런 것도 궁금하시면 읽어보시면 좋고, 그 다음에 피는 피로만 씻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잘 읽으실 것 같아요. 어쨌든 여러분, 오늘 그냥 오늘 요즘에 제가 읽고 있는 책은 이 정도고요.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막 재미없는 것 다 저 있었는데, 제가 최근에 3권만 읽은 건 아니라가지고 재미없는 것도 얘기를 안 하게 되네요. 그럼 재밌는 것만 얘기하면 추천 아닌가? 어쨌든 저는 이제 나가볼게요. 여러분, 이제 따뜻해졌으니까 더 기분 좋은 나날들이 되시기를. 안녕.